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월드가 개봉한 후의 반응이 충격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만족을 못했을지언정 이 정도면 흔히 하는 말로 평타는 쳤다는 쪽이고, 다른 분들의 반응을 종합해도 그럭저럭 볼만은 하다가 우세한 편인 반면 정작 본토에서는 상당한 혹평을 받는 중입니다. 로튼 토마토에서 무려 이터널스와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매니아보다 살짝 높은 걸로도 모자라 더 마블스보다는 꽤 낮은 점수를 받은 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나, 관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시네마스코어는 한술 더 떠서 역대 MCU 최저의 등급을 받았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영화가 방금 언급한 세 편의 영화들보다 재미없다는 결과가 나온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하기엔 일반 관객들의 평가조차 저 지경이라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혹시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의 마블을 가볍게 즐기던 관객들 중 다수가 이탈하고 어느 정도 애정이 있는 관객들만 남아서 상대적으로 반응이 좋은 걸까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월드마저 부진하게 된다면 마블의 미래가 상당히 불안하다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나마 예고편을 보니 의외로 썬더볼츠가 괜찮아 보여서 진짜 오랜만에 기대를 갖게 합니다. 저 영화는 또 어떻게 될지 지켜보기로 하고, 지금부터는 모든 스포일러가 나오니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주의하세요. 브레이브 뉴월드를 보신 분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의문과 불만 아닌 불만을 갖게 하는 건 왜 샘 윌슨은 혈청을 맞지 않는가입니다. 사실 전 지금도 일반인이라기엔 너무 잘 싸우는 것 같았는데, 본인조차 한계를 느끼면서도 왜 혈청을 맞지 않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은 예전의 팔콘이 아니라 누가 뭐래도 주역인 캡틴 아메리카가 됐으니 적의 능력을 고려해서라도 혈청을 맞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건 지극히 자연스럽죠. 이 문제에 대해 댓글로 대화를 나누시던 분들 사이에서 좋은 답변이 있는 걸 봤습니다. 스티브가 혈청을 맞고 캡틴 아메리카가 됐다고 해서 샘도 혈청을 꼭 맞아야 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따지면 타노스와의 대결에서 블랙 위도우와 호크아이 등도 아이언맨 수트를 입었어야 하는 거냐. 저 말씀에 얼마나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차별합니다. 허약했던 스티브 로저스가 혈청을 맞고 캡틴 아메리카가 될 수 있었다면 샘 윌슨의 캡틴 아메리카는 혈청 대신에 와칸다에서 보강한 수트로 자신의 정체성을 갖게 됐습니다. 이 와중에 샘이 혈청까지 맞아버리면 캡틴 아메리카는 곧 혈청이라는 공식이 나와버리는 셈이 되니까 영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좀 버겁더라도 샘의 캡틴 아메리카는 수트로 버티는 게 맞습니다. 막말로 혈청만큼이나 수트의 힘이 큰 것도 부정할 수 없어서 레드 헐크와 싸우는 장면을 보면 스티브의 캡틴 아메리카였더라도 얼마나 잘 싸웠을지 미지수입니다. 아울러 잠시 등장한 버키가 혈청으로 고민하고 있던 샘에게 한 조언도 인상적입니다. 스티브가 방패를 물려준 건 샘이 강해서가 아니다. 스티브가 사람들에게 믿음을 줬다면 샘은 희망을 준다. 설령 혈청을 맞는다고 해도 모든 사람을 지킬 수 있는 건 아니다. 마지막에 나온 발언은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에서 스티브가 완다에게 했던 조언과 비슷합니다. 크로스본즈가 일으킨 폭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는 사고에 휘말려 두 사람 다 자책하고 있을 때 스티브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게 자신들의 임무지만 때때로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죄책감에 사로잡힌다면 다음에는 아무도 못 구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완다와 스스로를 다독였었죠. 이 말인즉슨 자신의 실수나 부족함으로 어떤 난관에 부닥치더라도 선과 정의를 향한 의지만큼은 결코 꺾여선 안 된다는 걸 뜻합니다. 샘의 경우에도 중요한 건 혈청의 투여보다 캡틴 아메리카로서의 자각입니다. 다시 말해 팔콘과 윈터 솔저에서부터 이어진 자기 불신과 더 큰 힘에 대한 갈망을 극복하면서 스티브가 그랬던 것처럼 쉬이자절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는 확고한 신념을 갖는 게 우선입니다. 그게 바로 캡틴 아메리카고, 굳건한 의지는 혈청을 맞는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니까요. 이런 맥락에서 전 새로운 팔콘이 된 호아킨 토레스가 샘으로 하여금 큰 깨달음을 얻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병상에 누워 마주한 샘이 능력 부족을 토로하며 스티브에 대한 존중을 표하자 호아킨은 팔콘이었던 샘을 보면서 꿈을 키웠다고 한 발언이 예상 밖의 감동을 줬거든요. 제가 리뷰에서 둘의 대화가 다크나이트의 훈훈한 변형인 것 같다고 한 이유도 이겁니다. 지금은 다들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다크나이트에서 배트맨이 머지않아 고담은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될 거라고 믿었던 건 하비 덴트라는 인물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범죄자를 응징한다는 명목으로 범죄자들과 마찬가지로 법 위에 군림하는 자경단이자 초월적이고 상징적인 캐릭터가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검사로 당당하게 범죄자들과 맞서는 인간으로서 합의가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마스크를 쓰지도 않은, 각종 첨단 장비로 무장하지도 않은, 공포를 유발하는 수트도 입지 않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간이 악에 무릎 꿇거나 타협하지 않고 싸운다는 건 커다란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배트맨도 이 차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합의를 중요시했던 거고, 나중에 투페이스로 변모한 후 저질렀던 악행을 자신이 다 안고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비 덴트라는 인간이 소위 말하는 타의 모범으로서 가지고 있던 의미를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다크나이트는 배트맨이 끝내 조커에게 패한 영화입니다. 다크나이트 라이즈가 베인의 폭로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 사살하기도 했죠. 반면에 마블에게는 조커 같은 악당이 없는 덕분인지 스티브 로저스는 자신의 자리를 성공적으로 물려줬습니다. 당사자인 샘은 혈청을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신 반신반의했으나 결국 호아킨 토레스가 스티브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버키의 위로와 조언이 막연하게 기댈 수 있는 것이었다면 호아킨의 고백은 샘이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 실질적인 계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팔콘과 윈터 솔저를 보신 분들이라면 캡틴 아메리카로서 가져야 할 필수적인 조건은 절대 혈청이 아니란 걸 잘 아시고 계셨을 거라 호아킨과 샘의 대화가 주는 감명이 더 크셨을 겁니다. 팔콘과 윈터 솔저에서는 스티브의 뜻과 무관하게 존 워커라는 캐릭터가 새로운 캡틴 아메리카로 임명되는데, 의외로 처음에는 나름의 겸양을 가지고 캡틴 아메리카라는 타이틀을 받아들였던 것과 달리 점점 욕망과 집착이 심해지면서 남몰래 우연히 손에 넣은 혈청까지 맞습니다. 그리하여 비로소 진짜 캡틴 아메리카라도 된 줄 알았겠지만 임무 중 동료가 눈앞에서 죽게 되자 일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다른 것도 아닌 방패로 사람을 찍어 죽이는 끔찍한 짓을 저지릅니다. 이로 인해 존 워커는 자신이 캡틴 아메리카의 자격이 없다는 걸 스스로 만천하에 알린 꼴인 동시에 캡틴 아메리카가 되기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조건은 혈청이 아니란 걸 명명백백하게 전달했습니다. 마치 하비가 레이첼을 잃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서 투페이스로 변하는 바람에 결국 다크나이트의 궁극적인 승자는 배트맨이 아닌 조커가 됐던 것처럼 말이죠. 심지어 배트맨은 자신을 대체할 적임자로 여겼던 인물을 본의 아니게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파국에 비하면 캡틴 아메리카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세대교체를 이뤘고, 그 때문에 제가 비록 개인적인 만족은 크게 얻지 못했을지라도 이 영화를 미워할 순 없었습니다. 지극히 사적인 얘기지만 사실 제가 샘과 호아킨의 대화에 유독 공감할 수밖에 없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직장 다니던 시절에 직속 후배가 입사하고 얼마 되지도 않아 퇴사하고 런던으로 유학을 갔는데, 나중에 통화할 때 힘들어하길래 내가 지금 네 나이라면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으니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 위로했습니다. 뻔하다면 뻔한 이 말에 그 친구가 굉장히 고마워하면서 말하길, 자기가 런던에서 함께 공부하는 어린 유학생들을 보면서 똑같은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제가 브레이브 뉴월드에서 샘과 호아킨의 대화를 보고 자연스레 이 기억을 떠올린 건 내가 남들보다 가지지 못했거나 나한텐 없는 건 줄 알았던 능력과 재능 등이 알고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것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필수적이지도 않은 걸 필수적인 걸로 착각하고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오류를 저지를 수도 있고요. 돌이켜보면 저 당시에 저도 한참 어렸을 때지만 다행히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고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던 덕분에 여러분에게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도 전해드릴 수 있게 됐네요. 혹시 여러분도 샘처럼 자기 불신에 빠진 채 다른 무언가로 원인을 돌리고 계시다면 신중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의 자리를 지키고 자신이 맡은 말을 더 잘해낼 수 있는 데 필요한 조건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계실지도 모르니까요.